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8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하고 제시리 모모의 어록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의 이제 주제는요. 결정이라는 이제 주제고요.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은 강하게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락의 원인을 미 국채 급등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 과정에서의 이 하락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진짜 하락의 원인이 국채 급등이 주 원인이면은 차라리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채 급등으로 인한 이 시장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금세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원인이 만약에 이거였다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국채 10년물은 많은 금융기관의 좀 벤치마크로 통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 이 3%가 마의 3%라고 불리면서 공포의 기준점이 된 이유는 뭘까? 좀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근데 이 사실 이 기준점은요, 이 기준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나 뭐 2.9, 3%나 뭐 2.8 사이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 3%는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어떤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좀 임계치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인 숫자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좀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물론 하락일지 상승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지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번 주 아니면 혹은 다음 주 내로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아직 하락하는 이 와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 정도만 한번 해보는 것이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제시리봄의 어록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좀 심리, 지금같이 좀 심리가 좀 많이 힘들 때, 그럴 때에 좀 이제 읽어보면 좋은 이 조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제목은 투기자의 가장 큰 적은 희망과 두려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자의 가장 큰 적은 늘 자기 내부에서 튀어나온다. 희망과 두려움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기를 하고 바란다. 이 희망은 크든 작든 제국을 건설한 인물과 개척자들에게는 위대한 성공의 견인차가 되어주는 동맹군이지만 투기라는 게임에서는 차라리 귀 기울이지 좀 않았더라면 입었을 이 손실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시장이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이면 다음날 평가 이익이 사라져 버릴까봐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빨리 빠져나와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수익에. 두려움은 마땅히 벌어야 할 그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든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뿌리 깊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라는 건데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려 할 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질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지금의 손실이 점점 더 커질지 모른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하고 지금의 이익이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오르겠지라는 희망이 아니고 그리고 올랐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희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덧붙인 말을 보면은 주식 투자란 무척이나 좀 어렵고 힘든 사업이죠. 투자자 이 대부분이 자신의 본성에 반해 행동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누구나 빠져들기 쉬운 인간적인 약점들은 성공 투자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지난한 어떤 작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또 다른 어록을 보면은 무기는 달라져도 전략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란 자기가 기꺼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또 스스로 탐욕에 빠져들거나 경솔한 행동을 한 대가를 치르도록 자기 자신이 용인하고 심지어 부추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바람은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 점에서 투기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무기는 달라져도 전략은 그대로 전략으로 남는다라는 건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나 전쟁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토마스 F. 드록은 이 사람이 단언하듯 이야기한 구절에는요, 이 모든 내용이 좀 명료하게 요약돼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보면 성공하는 주식 투기자의 원칙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 주식 이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결 같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예전에 이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했고 실패했던 이 내용들을 굳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할 거면 책을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속상하게 계속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인데, 공부를 하고 이 레전드들의 책들을 읽는 이유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다 경험해서 안 됐던 거는 굳이 반복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써준 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읽는 것 같고요. 또 넘어가서 또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인간적인 약점,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다른 많은 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시, 그러니까 나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했던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나는 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매도 하려 했다. 이렇게 물어올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경험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자제하지 못한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나도 인간이고 인간적 결점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투기자들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나 역시 훌륭한 판단을 해놓고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투기란 포커나 브릿지 같은 카드 게임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들 매 판마다 돈을 걸고 싶어하는 똑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카드 게임에서 한 판도 빠지려 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야말로 투자자와 투기자에게 가장 큰 적이고,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면은 마침내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을 개입시킨다면 아주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정반대의 자리에 좀 갖다 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냥 우리는 어쨌든 일반적인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심리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덧붙인 말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의사결정 과정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약점이 희망과 두려움. 모든 투자자가 희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마 주식시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올바르고 아주 성공적인 다 트레이드들처럼 이렇게 심리 조절을 잘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사고 싶어 하고 전부 다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그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요? 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나,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기계들도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이게 주식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매매가 프로그램으로 성공했다면, 그쵸? 주식시장은 너도 나도 그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뭐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이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또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마지막 한번 어록을 좀 볼게요. 자만심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누구든 투기적인 시장에서 훌륭하게 트레이딩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은 길고 힘든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기자가 자만심을 갖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치러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끔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토록 무수히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자만심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만심이라는 어떤 몹쓸 병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에게는 특히 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으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덧붙여서 보면 이 주식 투자자는 누구나 자기 판단에 대한 자부심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설사 방향을 맞췄다 하더라도 시장은 얼마든지 그 시기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보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라는 것이고, 겸손은 주식 투자에서도 간직해야 할 아주 미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은요. 항상 주식시장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심리, 한번 좀 자만심을 내려놓고 희망과 두려움을 아주 적절한 위치에 좀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돈 버는 과정도 사실 고통스럽죠.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 네,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